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과정은 이제 시험 마지막 과정으로 여러분들 동형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이제 10월 28일 날 보는 그 시험의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문제를 갖다 먼저 보시고 그리고 풀이를 듣는 게 꼭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의 공부는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하는 거 패턴으로 공부하셨지만은 마지막 직 과정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10월 28일 날 시험을 보고 나서 복습할 겁니까? 보기 전에 공부하고 들어갈 겁니까? 보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셔야겠죠. 그걸 실전과 똑같이 대입하는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번 과정서부터는 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서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패턴과 전혀 반대로 예습을 먼저 선행하시고 시험 응시하시고 나서 풀이 과정 들어서 자신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자,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키워드를 꼭 찾으셔야죠. 지번 부여. 그 다음에 틀린 거 물었으니까 물음표 끝에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것은 5번 정답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밑줄 치셔야죠. 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은 5번이 왜 틀리냐면은 자, 토지개발 사업을 합니다. 토지개발 사업. 자, 토지개발 사업을 끝마친 지역에 땅을 그럼 새로 만들었다면, 자, 토지개발 사업을 끝마친 지역에 새로 만든 땅에 경계, 좌표 면적,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법률용어로 이렇게 사용하죠. 자, 그럼 시험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토지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 두 개의 용어가 먼저 동일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위에 상단 용어나 하단 용어가 나온다면은 이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갖다가 똑같이 사용하는 걸 준용 이렇게 용어 사용하죠. 어디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냐? 세 가지 지역이죠. 첫 번째 지번 변경할 때. 지번 변경.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원 부여할 때. 세 번째, 축척 변경할 때. 축척 변경. 그러면 지금 5번 틀린 이유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아니면 토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한다. 토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주의할 거 다 맞는 지문에서 주의할 거 2번 주의하셔야죠.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지역에 지번 변경할 때, 자, 요거죠. 요 지번 변경할 때는 토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번 변경하는데. 지번 변경할 때는 누가 변경하는? 지적소관청이 변경하는데 지적소관청이 변경하는데 주의하시라는 게 제가 요거 진짜 암기하시라 그랬죠. 자, 요거 왜 암기하느냐 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할 때는 누구의 승인이냐면은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또는 대도시시장은 생략할게요.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공부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축척 변경에 대해서는 반지축 이렇게 말하는 거 기억나시죠? 지적공부 반출을 지번 변경, 축척 변경에 대해서는 누구의 승인사항?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됐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목 구분이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키워드는 지목 구분이죠. 옳은 것이니까 O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건 정답 4번이요. 4번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묘지공원이 키워드죠. 지적에서 나오는 공원들이 여러 가지 공원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적에서 나온 공원은 무슨 공원이냐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 및 녹지로 사용하라고 결정 고시된 공원들입니다.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역사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읊어드렸던 공원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들인데 그런 공원들을 지적공부인 토지임야대장에는 지목을 두 글자 공원으로 등록합니다. 단 예외가 딱 있죠. 공원으로 사용되는 땅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다 공원으로 등록하는데 그중에 예외가 무엇이냐? 묘지공원. 실무로는 추모공원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 추모공원인 법률용어 묘지공원은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예외니까 꼭 인식하셔야죠. 묘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 나머지 틀린 거 확인. 1번 갑니다. 온수약수 석유류가 연상되면 광천지가 연상돼야죠. 그런데 광천지는 온수약수 석유류 용출되는 구멍 및 유지하는 데까지 사용되는 부지를 광천지로 합니다. 그럼 1번 틀린 이유는 온수약수 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이 포인트죠. 운송, 저장하는 시설물 부지는 광천지다.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제외. 어디와 어디가 광천지? 용출구 및 유지하는 데까지만 광천지. 그러면 뭐는 제외? 저장하거나 운송하는 시설물 부지는 제외. 그걸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흐르는 물이 유수죠.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장 안의 야영장 토지 등은 채용용지에서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느냐? 두 번째 줄을 먼저 보셔야죠. 위락, 휴양이 보이셔야 됩니다. 위락, 노는 데지, 휴양, 쉬고자 하는 곳이지, 놀고 휴식 취하고자 하는, 쉬고자 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데는 지목을 유원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은 그러면 왜 틀렸느냐? 위락, 휴양 앞에 하천, 국어, 유지가 있습니다. 하천, 국어, 유지라는 게 주된 용도입니다. 그럼 주된 용도 안에 종된 용도로 위락, 휴양을 위한 시설물로 사용되면 종된 용도로 지목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뭐로 등록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천, 국어, 유지로 등록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로 등록하면 X가 된다는 겁니다. 뭐에 반하기 때문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반하니까. 5번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는 곳, 흙 파내는 곳이 포인트죠. 돌 캐내는 곳, 흙 파내는 곳은 법에 정해져 있는 지목이 총 28가지인데 27가지 법에 정해져 있는 용도에 적당하지가 않을 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지목의 이름이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돌 캐내는 곳, 흙 파내는 곳은 잡종지로 해야 될 텐데 왜 잡종지로 했는데 이건 X가 되느냐 하면 앞에 원상회복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원상회복은 허가기간 끝나고 나면은 원래 땅의 용도로 복구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허가기간 동안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 허가기간 동안인 일시적인 용도로 땅의 용도가 변경된다면 지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를 일시변경 불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X. 3번 갑니다. 토지, 경계, 밑줄, 설명 틀린 것이니까 X 하셔야죠. 자, 요것은 3번. 정답. 3번 볼게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대요. 자, 포인트 나왔습니다. 높낮이 나왔고 있는 경우 나왔습니다.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있는 경우. 높낮이 있는 경우. 자, 요거는 자, 지상 경계. 자, 지상 경계 정하는 기준 갈게요. 지금 높고 낮음이 있었다 나왔으면은 구조물의 어디 기준? 하단부. 아래쪽.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고 낮음이 이번에는 없었다. 고저, 무 없을 때는 구조물의 어디요? 가운데. 세 번째. 자, 토지가 이번에는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집안이 끊어져 있다. 끊어질 절자죠. 절토되어 있다. 도로, 국어 등으로 절토되어 있다. 그럴 때는 끊어진 곳의 경사면의 상단부.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가 물에, 바닷물에 접해 있거나 해면, 강, 저수지, 호수에 접해 있을 때, 수면, 접해 있을 때는 물이 넘쳐 있는 지점, 만자를 법전에서 쓰고 있죠.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그 다음에 마지막, 바다를 방조제 쌓아서 토지로 편입했다.
그럴 때는 바깥 외자의 어깨 견자를 쓰고 있죠.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경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그러면 높낮이 차이가 있으니까 높고 낮음이 있을 때는 아래 하자를 쓰면 되겠죠. 구점을 하단부 대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 정한다 했으니까 X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4번 갑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한 필지 면적 밑줄 틀린 것이니까 X 물음표 끝에 하셔야죠. 자, X는 4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시행한 지역에 한 필지 면적 산출 결과가 260.651제곱미터 산출되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면적은 260.6제곱미터가 아니라 7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요거는 면적에서는 보시면 자, 면적을 재려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을 재려면 먼저 측량해야 돼. 자, 측량하려면은 자, 첫 번째 평판 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판 측량 또는 전자평판 측량을 사용해서 측량하는 경우가 있고 경위의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평판 측량을 사용했을 때는 도면에 경계 선을 갖다 그려내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 중 평판 측량, 전자평판 측량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그 땅의 위치를 갖다가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의 정보를 갖다가 잡아내는 측량 방법을 경위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정보를 갖다 땅의 위치를 경도와 유도의 위치값으로 잡아내는 측량 방법을 갖다가 경위 측량 이렇게 부르죠. 그럼 땅의 위치를 경도와 유도의 거리 위치값을 갖다 표시하는 정보를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지적 측량할 때 땅의 위치를 선으로 땅의 모양새를 선으로 잡아내는 측량 방법을 평판 측량, 땅의 경계점에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값이라는 좌표를 잡아내는 측량 방법을 경위 측량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선을 갖다가 잡아냈을 때는 자, 요거는 면적을 측정할 때 선 안의 넓이 값을 이렇게 측정 들어갑니다. 요 측정 방법을 갖다가 전자면적 측정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좌표의 넓이 값을 갖다가 면적 계산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 요걸 좌표 면적 계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면적 계산했을 땐 자, 시험에서 요거는 2번 났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났었죠. 평판 측량했을 때는 좌표 면적 계산해야 된다. X 크로스 가면은 경위 측량하면은 전자면적 계산해야 된다. X 반드시 평행 구조로 평판 측량했으면 도면에 경계선 그렸을 것이고 경계선의 넓이 값을 면적 측정해야 돼. 그걸 무슨 측량? 무슨 계산? 전자면적 계산 방법. 경위 측량했으면 좌표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거나 그 면적 계산 방법을 좌표 면적 계산. 경위 측량하면은 좌표 면적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자면적 계산했을 때는 면적을 갖다가 이제 결정해야죠. 제곱미터로 결정.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 축적을 사용했을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 그 다음에 좌표 면적을 계산했을 때는 무조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 자, 이걸 기억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지금 보세요. 지적도 축적 600분의 1이 있을 때는 전자면적기로 계산했다 하더라도 얼마로 결정?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했을 때는 무조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 그럼 4번 해결해 보자. 경위 측량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한 결과 260.651제곱미터라는 것은 경위 측량으로 실시했으면 좌표 구현했을 거야. 좌표 면적으로 계산했으면 그 계산값이 260.651제곱미터 산출되었으면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면은 0.051제곱미터는 올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결정하면 되는 거죠. 오사오위법 적용하라 했지 않습니까? 오사오위법은
0.05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올린다가 적용되면은 260.7제곱미터로 결정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지적공부 등록사항 매출이죠. 키워드. 잘못 기술한 것이니까 X 하셔야죠. 자, 요것은 X는 4번. 경계점 좌표노트에는 좌표라는 단어와 장부 이름의 좌표라는 단어와 왼쪽에 좌표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힌트는 그건 간단해요. 좌표 나오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 기억하셔야죠. 건축물 구조물 위치는 자, 땅 위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축물이 땅 위에 어디에 위치해서 건축된지를 그걸 그림에다 그려나가야 돼. 건축물의 위치. 그러면 땅 위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그림에다 그리는 거야. 그럼 그림에 해당하는 지적 공부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 그림 도자를 갖다가 한자로 쓰겠죠. 그러면 도자 들어가는 지적 공부에 건축물 구조물 위치를 등록하겠지. 그럼 도자 들어가는 지적 공부가 두 가지가 있죠. 지적도와 임야도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X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가보겠습니다. 1번 토지 임야대장의 사유 개별 공시 지가 기억하셔야죠. 사유 동그라미, 지가 동그라미 꼭 기억하셔야죠. 대장의 고유 등록사항입니다. 대장 두 가지. 토지 대장, 임야대장 고유 등록사항이니까 5. 2번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 등록하죠. 소유권 지분 등록하는데 필수한 사항이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니까 5. 그 다음에 고유번호 필수한 사항입니다. 고유번호는 등록하지 아니하는 데를 꼭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도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그럼 앞에 공유지연명부 제시되어 있으니까 도면이 아니니까 고유번호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겠지. 3번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는 그 장부를 연상하시면 쉽게 떠오릅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그 토지 위에 공동주택이 건축돼 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야 구청에서. 그럼 따라서 그 토지에 공동주택이 건축돼 있으면 그 공동주택 아파트를 연상해 볼까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이름이 있겠지 뭐. 그걸 건물 명칭이라고 해. 두 번째, 그 아파트에 개별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소유자들이 있잖아. 그럼 아파트의 동과 호수가 있겠죠. 아파트 동과 호수 표시해 놓은 걸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동의 아파트 호수 소유자의 땅 지분이 있잖아. 그걸 법률용어로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법률용어. 뭐만 연상하시면 되느냐? 토지 위에 공동주택 건축돼 있을 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대지권 등록부. 그럼 그 대지권 등록부에는 고유등록사항. 그 공동주택 이름이 뭔지, 건물 명칭, 아파트 이름을 표기하라는 거죠. 아파트의 개별 호수 표기하라는 겁니다.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 아파트 개별 호수 소유자별 지분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대지권 비율. 이 세 가지 정보는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5번 마무리해 볼까요? 지적도에는 지목 등록하자. 지목은 목자 암기사항이죠. 목 도장이니까 도, 지적도 임야도,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니까 5. 그림 도자가 도각선에 도자가 나오니까 지적도에 도자와 매치하면 되니까 따로 암기하고 자시고도 필요가 없죠. 자, 됐고요. 자, 이제 6번. 6번은 자, 요 20문제 지금 지적 모의고사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적의 모든 얘기를 다 이해를 하고 점령을 섭렵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별 주제로 절대 못 풉니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일 거예요. 지적 공부의 고유번호 1314102102-300007-0000인 토지에 관한 설명 내용으로 옳은 내용은 자, 요거는 자, 가봅니다. 고유번호 볼까요? 고유번호는 자, 고유번호라는 정보는 뭐냐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갖다 연상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변별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하죠. 13자리로 여러분들 각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죠. 그러면 필지마다 땅을 개별 필지를 갖다 변별하기 위해서 땅에 아라비아 숫자 코드로 부여해서 땅을 변별하기 위한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하는 걸 구유번호라고 하는데 이건 몇 자리로 부여하는 19자리로 부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9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갖다가 코드 번호로 부여하는 걸 구유번호라고 하는데 먼저 구유번호는 어디에는 절대 등록을 안 한다? 등록 안 하는데 필수 암기사항이었죠. 도면에는 절대 등록 안 한다. 그럼 다른 지적공배는 구유번호가 다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이 19자리 구성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10자리, 1자리, 8자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10자리는 토지의 소재를 갖다가 코드로 바꿔놓은 겁니다. 토지의 소재는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게 토지의 소재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코드가 있고 동작구 코드가 있고 노량진동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몇 번째 자리까지? 10번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11번째 요 한 자리는 이 토지를 그러면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공부에 토지대장에 등록을 시켰는지 임야대장에 등록시켰는지 구분번호를 쓰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구분번호는 셋으로 구별되죠. 토지대장에 등록을 시켜놨을 때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시켰을 때는 구분번호를 1, 임야대장에 이 필지를 등록을 했을 때는 구분번호를 2번. 그 다음에 토지 개발을 해서 땅을 개발해갖고 땅 개발하면 반드시 어디에다 등록한다?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장에 등록했는데 1970년대 이후서부터 우리나라가 전국 토지를 개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어디에다 등록한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데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새로 개발해서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와 변별하기 위해서 3번의 코드를 갖다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에 구분번호는 1이나 2나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11번째 자리 코드를 보세요. 3 부여되어 있죠. 그럼 그 얘기는 자, 요거 새로 개발돼서 어디에 등록된 땅?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이니까 정답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위 고유번호가 부여된 토지는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이지 임야대장에 절대 등록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어디에 등록해야 된다? 토지대장에. 자, 그럼 나머지 가볼게요. 나머지 이제 8자리 남네. 자, 나머지 8자리 숫자는 12번째에서부터 19번째 자리까지인데 요거는 지번을 코드로 쓰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토지 구유번호를 보면 19자리 숫자 코드 번호를 보면 땅의 소재와 지적공부가 땅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와 땅의 지번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서부터 확인해 나가볼까요? 1번 소재, 지번, 면적 알 수 있다 해서 뭐가 틀렸습니까? 면적 모르죠? 이 구유번호 갖고는 소재, 구분번호, 지번 이 세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면적 계산과 지상 경계 보고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에 의한다. 이거는 왜 틀렸느냐? 자, 새로 토지 개발돼서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자, 이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좌표라는 정보를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은 좌표라는 정보를 관리 안 해줬는데 새로 토지 개발을 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에 땅을 등록하고 지적도의 경계라는 것을 갖다가 선으로 그려주고 경계점의 좌표라는 것을 어디에 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 관리하죠. 그럼 따라서 이 토지를 갖다가 지적 측량할 때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 좌표 갖고 측량을 해야지 지적도에 등록되는 경계 갖고 절대 측량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도 X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 이건 왜 틀렸느냐? 좌표를 관리하는 지역에 좌표를 갖다가 관리하는 지역에 좌표 넓이를 갖다 계산했을 때는 토지대장의 면적을 갖다가 얼마까지 등록하라 그랬어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4번도 틀렸네. 5번 이 토지가 등록된 경계점 좌표등록배는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반드시 등록한다. 5번은 왜 틀렸느냐 하면은 좌표를 관리하는 지역의 지적도 안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걸 등록합니다. 그럼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걸 등록하는 것은 이 경계선을 등록해는 지적도에다가 등록하는 거지 절대 좌표를 등록해는 경계점 좌표등록배 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지요. 이 6번 문제를 맞출 줄 아시는 분은 지적을 거의 90% 이상 다 섭렵하는 분이 되기 때문에 총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분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지적공부 보존 등 밑줄 치시고 틀린 것은이니까 X. 자, 요거는 가장 쉬운 문제였는데 2번 정답. 자,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제가 국장 이렇게 말씀드렸죠. 국장의 승인 받은 경우 해당 청사 바깥으로 지적공부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건 왜 틀렸느냐면 반출부여야죠. 자, 여기 시도지사 승인받는 거 다 나왔다. 지적공부를 구청 청사 바깥으로 갖고 나가는 걸 법률용어로 반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출할 때 노량진동 지번 동작구청장이 변경할 때 그다음에 노량진동의 지적도 정밀도 낮아서 지적도 측량해서 예쁘게 새로 그려주고 싶은 축적 변경할 때 반지축할 때는 지적소관청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승인이기 때문에 국장의 승인이 X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 8번 봅니다. 다음 지적공부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은 밑줄 지적공부 복구 자료 밑줄 아닌 것이니까 X. 지적공부 복구 자료에서 자 정답은 아닌 건 1번이 되겠지요. 토지 소유자 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다가 쓰십시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O.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O. 자, 왜 그러냐면은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할 때 작성하는 게 토지이동 정리결의서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자 변경된 날 및 변경 원인을 정리할 때 정리하는 결의서를 일컬어서 토지 소유자 정리결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를 복구한다는 뜻은 구청에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구청에 불이 나서 그 종이 자체가 소실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구시키는 근거 자료를 이제 시험에서 내는데 소유자 정리결의서는 왜 사용을 할 수를 없느냐 하면은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두 가지로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 권리에 관한 정보니까 등기부나 등기가 안 돼 있는 땅일 때는 법원의 확정 판결. 그럼 따라서 소유자 복구시킬 때는 등기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복구시키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결의서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리결의서라 하더라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복구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왜 복구자료가 될 수 있냐면 땅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복구시킬 때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항 부동산 종합공부 밑줄 등록사항 밑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물음표 끝에 X 이렇게 하셔야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종합이라는 건 토탈에서 관리하는 장부를 갖다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하는데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토탈 관리되는 땅 정보, 건물 정보가 아닌 거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3번. 건물의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법전 단순하게 5가지 정보를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정보 법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최하 난이도 문제죠. 자, 그럼 갈게요. 1번
땅과 땅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읽어나갈 줄 아셔야 돼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땅과 땅 소유자, 땅이란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땅 소유자는 땅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런 사항 얘기하는 거지. 2번 건물하고 건물 소유자 이렇게 읽어나가면 돼요. 그러면 1번, 2번 쉽잖아요. 땅과 땅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 관리. 건물과 건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 관리.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이 뭐로 이용하고 그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등록 관리 안 합니다. 그런데 옆에다 메모하셔야죠. 토지를 뭐로 이용하고 토지 이용에 대해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가 들어가는지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 관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메모 토지 이용 규제 5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3번 옆에 토지 이용 규제 5.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등록 관리하나 건물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등록 관리하지 아니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답. 4번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5번 부동산 등기 기록에 갑굴구에 있는 사항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 관리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을구의 사항 등기 기록 을구에 이제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등기 기록 을구에 있는 전세권과 근저당이 있다면 구청에 있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그 토지 등기소의 등기 기록에 을구에 전세권 하나, 근저당 2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등록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10번. 다음은 등록 전환 설명한 겁니다. 틀린 것은 키워드는 등록 전환 묻네요. 틀린 것이니까 X. 자, 요것은 4번 정답.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뭐를 하여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목 변경을 하여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했으니까 X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등록 전환에서는 묻고자 하는 게 이거를 묻겠죠. 등록 전환은 땅을 뭐 하는 게 등록 전환이냐면은 땅이 임야 대장에 있었는데 임야 대장에 있는 땅을 갖다가 자 화살표 갑니다. 일로 가야 돼요. 토지 대장으로 땅을 옮기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해. 그러면 임야 대장에 있는 땅을 토지 대장으로 옮기려면은 자 임야 대장에 등록된 땅을 어떤 상이 생겼을 때 토지 대장으로 등록 전환하도록 되어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해야 될 때는 임야대장 자체에서 절대 지목 변경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하여야 될 토지가 등록 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 지목 변경 수반 없이 등록 전환하는 것을 갖다가 위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하는 사유냐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아니하고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냐를 변별하는 변별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자 언제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용어 나왔을 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에 대해서 형질 변경 공사가 끝마쳐졌거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이 준공 검사가 떨어졌을 때 이 단어가 나오는 때는 뭐 하여 등록 전환해야 된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한 토지고 그러면 이 노란 거에 해당하는 단어가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토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 지문 보시면은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란 거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니니까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맞다는 것이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5번도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하는 경우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하는 경우는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행 승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배당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에 나왔다.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나왔습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왔으니까 뭐를 수반하여?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 신청하는 토지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맞겠지요.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될 겁니다. 등록 전환의 포인트는 임야대장의 땅을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건데 법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해야 되느냐, 지목 변경 수반 없이 등록 전환해야 되느냐, 이걸 변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시험에서는 포인트입니다. 자, 됐고요. 자, 11번. 다음 중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될 토지가 아닌 것은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밑줄, 아닌 것은이니까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자, 요거는 지목 변경이래요. 자,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될 대상은, 자, 이게 나오면 지목 변경의 신청 대상이지 뭐. 토지를 갖다가 개발했을 때, 자, 그럼 개발했을 때는 이런 단어 연상하셔야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된 토지. 그러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목 변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땅을 개발해서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단어 나올 때, 아, 용도가 변경된다. 자, 용도가 변경되는 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고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면 형질 변경 공사가 이루어졌거나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거나 그 다음에 토지개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예를 들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합병해서 도시개발 사업 땅을, 도시개발 사업 지역 내 땅을 합병해서 땅을 도시개발 사업하는 게 사업 추진에 원활하걸랑요. 그런데 합병하려면 지목이 같아야 합병이 가능한데 지목이 다르면 합병 제한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합병을 하려면 지목이 다르다면은, 자,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합병하고자 한다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목 변경에 대해서 토지 하나, 둘, 셋,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갑니다. 1번 뭐를 찾아야 돼요? 형질 변경. 2번 형질 변경. 3번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4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했대요. 그럼 지목이 달라서 합병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지목 변경해놨고 지목을 맞춰놔야 합병이 가능하죠. 그래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자, 사업 합병 단어 나왔으니까 지목 변경 대상이죠. 그럼 아닌 것은 5번이지 않습니까? 정답 5번. 산지관리법 건축법에서 형질 변경 공사 건축물 사용 승인이 떨어져 지목 변경해야 될 토지가 있는 경우는 무슨 대상이다?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의한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이 떨어진 경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로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등록 전환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5번은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될 대상 토지가 아니라 등록 전환 신청해야 될 토지가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축적 변경 절차 밑줄, 틀린 것이니까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도시개발 사업의 등의 시행지역의 토지로서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축적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틀린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의 정밀도가 낮아서 요 지적도를 갖다가 새로 정밀하게 측량해서 새로 이쁘게 그려주는 게 축적 변경 아니야. 그럼 따라서 축적 변경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를 구청장이 측량해서 이쁘게 새로 그려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이 축적 변경 사업 들어가려면은 요건이 필요해. 요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소유자가 지적도 예쁘게 좀 새로 그려주세요. 축적 변경 민원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신청, 직권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축적 변경 사업을 갖다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하건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하건 반드시 이게 필요하죠. 첫 번째 동의, 그 다음에 의결, 그 다음에 승인. 동의, 의결, 승인. 동의, 승. 작년에는 27년 요 자리를 냈죠. 동의, 의결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 정족수도 시험 문제 냈죠. 소유자한테 받는 건데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승, 요거는 했죠. 반지축 승인이니까 축적 변경 승인은 시도지사. 뭐 시험에 영원한 시험 문제들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 이거보다 이제 하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지금 낸 겁니다. 요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동의승이 플러스 돼야 축적 변경 사업 들어가는데 요거 의결과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된다는 건 민원인의 동의, 민원인은 소유자 얘기하는 거지.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축적 변경 사업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면제되는 경우가 자, 언제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축적 변경하는 경우는 축적 변경의 의결과 시도지사의 승인이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3번이 틀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가 땅을 합병하고 싶은데 합병하는 땅이 각기 다른 두 개 지적도에 있어서 축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합병의 제한에 걸리죠. 그러면 한쪽 도면을 갖다가 새로 이쁘게 지적도를 새로 그려놔야 합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합병하는 토지 민원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소유자의 동의만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의결과 승인을 면제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 12번에 3번인 이유를 아시겠고,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축적 변경하는 거니까는 뭐가 필요가 없다? 의결, 승. 의승이 면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X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2번. 축적 변경 지적도 이쁘게 새로 그려주는 거 아니야. 신청, 직권 두 가지 다 가능한 거 꼭 기억. 그 다음에 4번. 축적 변경 사업 시행 공고나면은 승인 떨어지면 시행 공고내야 돼요. 20일 이상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사업해갖고 청산금 결정하면 청산금 결정됐다는 내용을 갖다가 공고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죠. 며칠 이상, 15일 이상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됐고요. 13번 요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등록상 정정 밑줄 틀린 것이니까 X.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오류 정정하는 거 3번 정답이겠지요. 미등기 토지, 밑줄, 토지 소유자에 관한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번호, 주소. 미등기 토지, 밑줄, 토지 소유자 밑줄 쳤죠. 그럼 뒤에 따라가는 건 따로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소유자 성명이 명백하게 잘못 기록이 돼 있어. 주소가 명백하게 잘못 토지대장에 올라가 있네. 그 다음에 주민번호,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네. 그럴 때는 미등기 토지일 때는 확정 판결서 정본이 아니라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따라 정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정답 틀린 이유가 확정 판결서 정본 자리에 뭐로 고치셔야 돼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 겁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